오늘은 이상 확률 변수의 기대값이랑 표준 편차 해볼게요. 자, 일단 확률 변수 종류가 이상 확률 변수하고 연속 확률 변수가 있는 걸 배웠는데, 제가 여기에 있는 이 지금 확률 분포표, 얘가 지금 확률 분포표잖아, 그지? 근데 여기 있는 확률 분포표는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그 도수 분포표하고 똑같아. 도수 분포표하고. 그러면 여기가 지금 보시면 이 확률 변수 x의 기대값을 평균인데, 얘가 이제 기대값을 의미하는 요 expectation이라고 하는 단어를 따가지고 EX가 평균이 돼요. 평균이 되는데, 얘를 지금 보시면, 자, 여기가 지금 확률 변수들이고, 우리 저번 시간에 요거 작성하고 그랬잖아. 요거 두 개 곱한 다음에 더한 거래, 평균이. 근데 이 원리는 중학교 때 배웠어요, 니네가.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야? 60점부터 70점, 70점부터 80점, 80점부터 90점, 90점부터 100점, 그 다음에 이렇게 있고, 여기가 도수 이렇게 있으면, 도수가 이렇게 있고, 여기가 1, 2, 4, 3 이렇게 있다고 쳐봐. 그러면 도수의 총합이 10이지, 그지? 그죠? 그러면 니네가 요거를 이제 계급이라고, 지금 이제 중학교 1학년 2학기 통계하는 거야. 중학교 1학년 2학기, 그지? 근데 여기서 확률 분포표에서 평균 구할 때 왜 여기 있는 거 두 개 곱하면은 평균이 되는지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럼 니네가 중학교 1학년 때 상대도수 배웠거든, 상대도수. 그럼 상대도수가 0.1, 0.2, 0.4, 0.3이고 1이지. 그럼 니네 여기에서 평균 구하는 걸 배웠어. 평균 구하는 거야. 그냥 평균 구하는 거 어떻게 배웠냐면, 여기 있는 계급의 계급값 65, 75, 85, 95를 한 다음에, 지금 중학교 1학년 때 하는 거야. 자, 여기서 평균 어떻게 구했냐면 니네가 이렇게 구했어. 65점이 1개, 그 다음에 75점이 2명, 85점이 4명, 95점이 3명이면 얘가 지금 점수의 총합이죠. 얘를 도수의 총합으로 나눈 걸 하면은 이게 뭐 평균이잖아. 그지? 근데 여기 있는 확률 분포표는 여기 있는 65, 75, 85, 95가 여기에서 여기 x, 1, 2, n이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p가 지금 확률인데, 이 식을 잘 봐봐. 여기 지금 이 도수 분포표에서 평균 구할 때 이렇게 구하는 걸로 배웠거든, 중학교 때. 근데 얘를 다시 보시면 65 곱하기 10분의 1 더하기 75 곱하기 10분의 2 더하기 85 곱하기 10분의 4 더하기 95 곱하기 10분의 3이죠. 근데 제가 여기 있는 상대도수라고 하는 거는 실은 확률이라고 그랬죠, 확률. 상대도수의 정의가 확률이라고 그랬지. 그죠? 10개 중에 1개, 10개 중에 2개, 10개 중에 3개, 10개 중에 4개, 10개 중에 3개잖아, 그죠? 근데 이 식을 이렇게 막 바꿀 수가 있거든. 그지? 그러면 얘를 보시면 여기 있는 65, 75, 85, 95가 여기 있는 확률 분포표에 있는 요 위에 있는 거라고. 그래서 이게 x1, 이게 첫 번째 확률, 얘가 x2, 얘가 두 번째 확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이상 확률 분포표에서 평균이라 하는 거는 여기 있는 x1과 p를 곱한 다음에 더하는 건데, 자, 여러분들이 수원을 배웠기 때문에 이게, 자, 시그마로, 자, 시험에 나올 때는 시그마로 표시가 돼서 나옵니다. 요거를 필기하셔야 돼요. 시그마 첫 번째 어떻게 나오냐면, i가 1부터 n번째 한까지 xi, pi. 근데 이 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얘를 시그마 기호로 표시한 거죠. 그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두 번째 표현이 더 중요한데, 두 번째 표현이 더 중요해요. 뭐 시그마 k가 1부터 n번째 항까지. 여기 xi 대신 k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에 확률 대신 이렇게 p x는 k 그러지. x는 k. 여기에서 얘가 여기에서 pi에 해당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k는 일단 색깔 달리 해줄까? xi k. 얘랑 똑같은 거고, 얘 대신 얘를 씁니다. 그래서 평균 같은 경우에는 스몰 n으로 쓸 거야, 이제 내가 앞으로. 이렇게. 자, 봅시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중학교 3학년 2학기 통계를 조금 많이 까먹었을 것 같은데, 자, 일단 먼저 기대값이라고 하는 거를 먼저 설명을 할게요. 이게 이제 되게 잘 나오는 개념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1등은 당첨금이 이러하고, 이게 이제 장수야. 장수가 뭐 1등이 뭐 2장이고 2등이 30장인데 모두 20장 중에서 얘가 지금 당첨이 될 확률이죠. 그런데 자 보세요. 여기에서 이제 20장이고 당첨금의 평균, 여기는 당첨금의 평균이 기대값인데, 얘를 보시면 여기 있는 금액하고 여기 있는 금액이랑 여기 있는 확률을 전부 다 곱해서 7,000원이죠. 그지? 근데 여기 있는 당첨금의 평균을 얘를 기대값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 이 게임을 했을 때, 여기 있는 복권을 샀을 때, 우리가 복권을 한 장 샀을 때 얘가 지금 당첨이 될 평균이잖아. 그러니까 7,000원 정도 얻을 수 있지 않냐, 그런 거야. 기대값. 그래서 기대값은 그냥 평균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 이제 복잡하게 막 기호 나와 있는데, 자 보세요. 이거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건데, 중학교 때는 막 이거 계산시켰잖아. 근데 고등학교 때는 복잡한 계산 시키지 않아요. 복잡한 계산 시키지 않고, 자 이산 확률 변수 x의 확률 질량 함수, 자 확률을 계산하는 식 얘가 있고, 자 이 확률 변수 x의 기대값을 스몰 n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게 뭐예요? 평균이에요. 평균. 자 평균일 때, 자 여기다 줄 쳐봐.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는 분산을 뭐로 배웠어? 편차 제곱의 평균이라고 배웠죠. 중학교 때는 분산을. 기억나니? 중학교 때 분산을 편차 제곱의 평균이라고 한 거. 자 봐봐. 일단 먼저 편차부터 한번 복습을 해보자. 근데 이제 중학교 때처럼 막 계산을 시키진 않아, 얘들아. 중학교 때처럼 계산시키지 않으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 자 편차라고 하는 거는 별량에서 평균 빼는 거였죠. 중학교 때 배웠잖아, 그지? 근데 여기에서 x가 별량이고 얘가 평균이야. 별량에서 평균을 뺐으니까 얘가 편차죠. 그래서 자 중학교 때는 이 표현 대신 편차 제곱의 평균이 분산이다, 그렇게 배웠었어. 그런데 니네가 분산 배우는 거 전부 다 까먹었을 거란 말이야, 그지? 근데 괜찮아. 고등학교 때는 그냥 제가 원리를 설명하지 않을 거고, 원리 설명해봐야 여러분도 어려워할 테니까 그냥 보세요. 분산을 VX로 씁니다. 여기서 VX는 분산을 의미하는 베리언스라고 하는 단어야. 변동성을 의미하는 게 분산인데, 자 분산은 편차 제곱의 평균이죠. 분산은 편차 제곱의 평균인데, 자 우리는 이제 여기 있는 이 식이 분산 변형식이거든요. 분산 변형식. 근데 실은 나경이하고 동현이는 내가 이거를 중학교 3학년 때 유도를 해줬었어, 분산 변형식을. 근데 니네가 도통 관심이 없고 어려워해서 그냥 내가 강조하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이제 또 하진 않을 거야.
분산 변형식이라서 니네 둘은 가르쳤었어 내가 중3 때 중학교 3학년 얘기 통계할 때. 근데 그냥 지금은 그냥 외우세요. 이제 우리는 분산은 편차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 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산 변형식으로 다 분산을 계산할 거야. 그 다음에 표준 편차라고 하는 거는 분산에다가 루트 씌운 거죠. 이 정도는 기억하지? 오케이? 해서 그냥 원리를 설명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또 원래 요것이 원리인데 자 설명하지 않을 거고요. 그냥 그 분산 변형식만 잘 기억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나경이하고 동현이는 내가 이거 중3 때 가르쳤지. 여기는 식을 가르쳤고 이산 확률변수 x의 평균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되면은 얘는 자 얘가 이렇게 밖으로 나오고 평균 되고 b다. 그 다음에 분산 같은 경우에는 더하거나 뺀 거는 지워지고 이 앞에 곱해진 것만큼 제곱해서 나온다.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무조건 분산에다가 루트 씌우면 돼요. 자, 근데 이걸 또 원리를 설명하자고 하면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보세요. 일단 먼저 너무 또 깊이 들어가면 너네 어려워하니까 일단 쉬운 거부터 먼저 하면서 계산을 해볼게요. 자 봐봐. 자 이제 기본 문제부터 봐봐. 자 얘들아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운 게 이거잖아. 확률 분포표잖아. 그지? 그죠? 확률 분포표니까 여기서 평균을 구하래요. 그럼 어떻게 하시냐면은 자 봐봐. 얘네들을 전부 다 통분을 해야 계산하기가 편해요. 여기서 6분의 2, 6분의 2로 다 바꿔. 그 다음 잘 봐봐. 이거 통분한 이유가 뭐냐면 여기 있는 평균을 계산하실 때 이거 지금 전부 다 곱한 다음에 더할 거잖아. 그치? 그래서 중학교 때보다 계산이 쉬워. 중학교 때가 더 어려워. 중학교 때보다 계산이 쉬우니까 그냥 공식 외워서 풀자. 원리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좀 똑똑해지면 그때 설명해 줄게. 지금 하면 오늘 또 좋을 것 같으니까 보세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하냐면은 자 여기다가 6분의 1 이거 두 개 곱하면 0 곱하기 2 이거 두 개 곱하면 3 곱하기 1 이거 두 개 곱하면 6 곱하기 2 이거 두 개 곱하면 9 곱하기 1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얘는 6분의 3 더하기 12 더하기 9니까 24가 돼서 얘는 평균이 4죠. 그지? 근데 자 이쪽을 보시면 우리는 이제 앞으로 분산을 구할 때 무조건 분산 변형식으로 구할 거야. 중학교 때처럼 복잡하게 안 구할 거야. 자 분산 변형식이 뭐냐면 이거 안 나와서 좋겠다. 분산 변형식은 지금 우리가 평균 구했잖아. 그지? 평균 구했잖아. 이렇게 쭉 곱해가지고 더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평균이 4인 거 나왔어. 평균이 4인 게 나왔어. 이제 분산을 구할 때는 무조건 자 보세요. 별량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는 걸로 구할 거야. 근데 여기에 있는 2x는 벌써 4를 구해놨잖아. 앞에 있는 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여기 x가 있으면 이 위에다 x 제곱이라고 써 이렇게 표에다가. 그 다음에 0 제곱하면 9 제곱하면 36 제곱하면 81이 되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별량 제곱의 평균은 방금 한 것처럼 얘랑 곱하고 자 요거 6분의 1로 만들게요. 요것도 6분의 1로 만들게요. 아까 막 평균 구할 때는 얘네끼리 다 곱한 다음에 더했잖아. 그지? 근데 여기에 있는 별량 제곱의 평균은 요 위에다가 x 제곱을 쓴 다음에 얘하고 얘를 곱하고 얘하고 얘를 곱하고 얘하고 얘를 곱하고 얘하고 얘를 곱해서 더하는 거야 그냥. 오케이. 그래서 밖에서 해볼게요. 자 별량 제곱의 평균은 6분의 1 이렇게 세팅하고 얘네 둘이 곱하면 0 9하고 이거 곱하면 9 36하고 2 곱하면 72 80이라고 1 곱하면 81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거 두 개 곱하면 90이고
90이랑 이거 두 개 더하면 6분의 162가 돼서 자 여기서 뭐야 별량 제곱의 평균이 6분의 162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평균이 2x니까 이거의 제곱은 16이죠. 그지? 그럼 이제 얘를 계산하기 위해서 자 통분해 볼게요. 자 통분하시면 6분의 162에서 96을 빼니까 6분의 아유 왜 이렇게 계산 복잡하게 만들었냐 162에서 96을 빼니까 6 15에서 이거 빼니까 6 해서 66 돼서 분산은 11이죠. 그럼 여기 있는 표준 편차는 분산에다가 루트 씌운 거니까 루트 11입니다. 오케이. 자, 봐봐. 평균을 구한 다음에 분산을 구해야 되고, 분산을 구한 다음에 표준 편차를 구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중학교 때 이거 두 개 계산할 때 되게 복잡하게 했던 거야. 그래서 중학교 때처럼 복잡한 계산 하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보세요. 자, 봐봐. 이제 기본 문제를 지금 풀어주는 거야. 두 개의 동전을 던져서 나오는 앞면의 개수가 확률 변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개의 동전을 던져서 나오는 앞면의 개수는 0, 1, 2 이거밖에 없잖아. 그 다음에 다음 표를 완성하래. 그러면은 자, 두 개의 동전을 나와서 자,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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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T, H, T, T. 그죠? 앞면이 안 나오는 거는 이거니까 4분의 1이죠. 앞면이 한 번 나오는 거는 4분의 2죠. 앞면이 두 번 나오는 거는 4분의 1이지. 그지? 그러면 여기서 평균부터 구할게요. 자, 평균은 이거 두 개 다 곱해. 그러면 4분의 1 0 더하기 이거 두 개 곱하면 2 이거 두 개 곱하면 2 하니까 평균은 1이죠. 그 다음에 별량 제곱의 평균을 항상 먼저 구해. 이걸 알아야 분산을 중학교 때처럼 복잡하게 구할 이유가 없으니까 x제곱 0, 1, 4죠. 그러면 별량 제곱의 평균은 4분의 1에 얘네들이 곱하면 0, 얘네들이 곱하면 2, 얘네들이 곱하면 4. 그러면 2분의 3이 되죠. 그러면 분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분산 변형식을 꼭 기억하세요. 자, 별량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 빼는 거야. 그러면 별량 제곱의 평균이 2분의 3이니까 여기가 2분의 3이고 이거 제곱해봐야 1이죠. 그래서 분산은 2분의 1이고요. 여기 있는 표준 편차는 시그마 x를 씁니다. 그래서 얘는 루트 2분의 1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봅시다. 이쪽을 보세요. 자, 보시면 이거 금방 외울 수 있어요. 자, 봐봐. 평균은 이 확률 변수에다가 뭔가 곱하고 더하면 얘네 둘 다 죽지 않아. 근데 분산은 이 확률 변수에다 뭐를 곱한 게 있잖아요. 곱한 다음에 더했잖아. 그러면 더하거나 뺀 거는 없어지고 앞에 곱해져 있는 게 제곱이야.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이걸 외울 필요가 없죠. 분산 구한 다음에 루트만 씌우면 되니까 이 식은 외울 필요가 없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 두 개만 외우면 돼요. 나경이하고 도윤이는 이거 배운 기억나니? 중3 때 가르쳤잖아 내가. 그래. 자, 보세요. 평균이 3이고 분산이 4일 때 다음 확률 변수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래. 그럼 봐봐 얘들아. 자, y니까. 근데 뭐 고등학교 때는 그렇게 복잡하게 안 해도 돼. 그냥 이것만 알고 해도 돼. 자, y의 평균 구하는 거니까 얘는 2x 빼기 1을 구해라 이겁니다. 그럼 얘들아 평균 같은 경우에는 2 곱하기 2x 빼기 1 이렇게 되죠. 그러면 요 값이 3이니까 자 얘는 2 곱하기 3 빼기 1 해서 5예요. 그 다음에 이제 분산 구할게요. y의 분산은 자 이거 분산이니까 v 이렇게 있고 2x 빼기 1이 있는데 여기서 더하거나 뺀 거는 그냥 지워져.
지워지고 이거 제곱해서 4 곱하기 9x가 돼요. 2를 제곱한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x의 분산이 4니까 얘는 4 곱하기 4 해서 16이에요. 그 다음에 표준 편차. y의 표준 편차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거에다가 루트 씌우면 되죠. 뭘 복잡하게 풀어. 그지? 복잡하게 그 공식 외워서 풀 이유가 없는 거지. 그죠? 자,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자, 원리는 선생님이 나중에 자 봅시다. 이제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 배운 이상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표,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가 오른쪽 표랑 같을 때 x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래. 근데 우리가 이제 오늘 할 내용은 쉬워 얘들아. 이 확률과 통계에서 제일 쉬운 부분이야. 오늘 하는 게. 자 봐봐. 일단 선생님이 이거를 먼저 자 a를 구하기 위해서 얘를 전부 다 통분시키는 게 좋아요. 10분의 2 여기 10분의 2야. 그러면 요거 5개를 다 더하면 1 돼야 되잖아. 그치? 그치? 그러면 a의 값이 금방 나온다고요. a의 값은 10분의 이거 2개 더하면 5고 요거 2개 더하면 8이니까 a는 10분의 2지. 근데 확률을 통분을 한 상태로 보시는 게 좋아. 자, x의 평균은 자 보세요. 10분의 1 이렇게 있고 마이너스 1하고 2b를 곱하면 마이너스 2. 얘네들이 곱하면 0. 얘네들이 곱하면 2. 얘네들이 곱하면 2. 얘네들이 곱하면 8이야. 그러면 얘네 둘이 지워지고 평균은 1이죠. 근데 자 봐봐. 분산은 자 별량 제곱의 평균에다가 평균의 제곱을 빼서 구하는 게 분산 배정식이잖아. 그래서 분산 구하기 전에 항상 얘를 먼저 구해봐. 이렇게. 근데 어떻게 구하라 그랬어? 위에다가 이렇게 x 제곱 쓰라 그랬지, 그치? 별량 제곱이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1이니까 0, 제곱하면 0, 1, 4, 16. 됐죠? 그 다음에 별량 제곱의 평균은 자 여기 분배 법칙 써가지고 10분의 1 뺀 다음에 2하고 2 곱하기 1하면 2, 그 다음에 3 곱하기 0 하면 0, 2 곱하기 1 하면 2, 1 곱하기 4 하면 4, 2 곱하기 16 하면 32. 그러면 10분의 자 보세요. 요거 다 더하면 8이니까 이거 8이니까 40이죠? 그래서 4지. 그지? 그러면 분산 같은 경우에는 별량 제곱의 평균이 4고 평균이 1이니까 얘는 3이에요. 그 다음에 확률 변수 x의 표준 편차는 이거 시그마 x야. 여기다 루트만 씌우면 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끝났고요. 자 뒤로 갑시다. 자 봐봐. 괜찮아. 자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는 이런 겁니다. 어떤 상황을 보고서 여러분들 스스로 확률 분포표를 만든 다음에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구하는 거예요. 자 봅시다. 일단 흰 공 2개하고 검은색 공 4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는 겁니다. 이때 나오는 흰 공의 개수가 확률 변수 x인데 자 확률 분포표를 만들려면 먼저 이 x가 뭐뭐 나오는지부터 봐야 되죠. 자 봐봐. 흰 공 2개, 흰 공 2개, 검은색 공 4개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서 내가 2개를 뽑을 거야. 그럼 먼저 니네가 확률 변수 x가 될 수 있는 거를 먼저 해야 되는데 어차피 흰 공이 2개까지밖에 없으니까 어차피 2개를 동시에 꺼내는 거잖아요. 안 나오거나 1개거나 2개 이 3가지 케이스밖에 없죠. 그 다음에 이제 확률을 계산할 겁니다. 자, 확률 질량 함수를 바로 구하면 좋은데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자 p x가 0이면 자 보세요. 6개에서 2개를 뽑아요. 선생님이 확률 질량 함수는 무조건 둘 중에 하나라고 그랬죠. 이런 조합식이거나 아니면은 독립시행의 확률 그 2개밖에 안 나와. 자
흰 공이 하나도 안 나와야 되니까 자 검은색 흰 공 2개에서 하나 더 뽑지 않고 검은색 공 4개에서 2개 뽑아야 되죠. 그 다음에 자 흰 공이 1개 나오는 경우는 6개에서 2개를 뽑는데 여기 2개 중에서 하나를 뽑고 4개 중에서 하나를 뽑아야 되지. 그 다음에 얘는 2개를 뽑는 게 6개 중에서 2개를 뽑고 2개 중에서 2개를 뽑고 4개 중에서 하나도 안 뽑아야 되죠.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15고 15분의 6 얘는 15분의 248 얘는 15분의 1이죠. 그죠? 그러면 확률 질량함수를 적어보세요 하면 빨간색이 확률 질량함수가 되는 거야. 2cx 곱하기 4c 2 빼기 x가 확률 질량함수겠죠. 그 다음에 x는 0, 1, 2까지 써야 되는 거야. 확률 질량함수를 쓰라 그러면. 근데 아무튼 이거 구했으니까 여기가 16분의 5가 아니라 15분의 6, 15분의 8, 15분의 1이죠. 그럼 이제 여기에서 1번은 구했고 확률의 총합 1이고 자, 이 x는 15분의 1 이거 2개 곱하면 0 이거 2개 곱하면 8 이거 2개 곱하면 2 3분의 2가 평균이죠. 근데 분산을 구하기 전에 먼저 뭐부터 구해라? 별량 제곱의 평균부터 구해라. 그럼 여기다가 자 위에다가 x제곱이라고 쓰고 0, 1, 4 이렇게 쓰면 되지. 그 다음에 자 15분의 1 0하고 6 곱하면 0 1 곱하기 8은 8 4 곱하기 1은 4 그러면 15분의 12죠. 그러면 얘는 5분의 4 5분의 4가 되고 자 분산이라고 하는 거는 별량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이잖아요. 그러면 별량 제곱의 평균은 5분의 4에서 이거 제곱하면 9분의 4를 빼고 자 5, 9, 45, 4, 9, 36 5, 9, 45 4, 5, 20 45분의 16이 되죠. 분산이.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자 표준 편차는 여기다 루트 씌우시면 되는 거지. 이렇게 오케이? 자, 딱히 자 그 다음 기대값 볼게요. 기대값. 자 기대값은 그냥 평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봐봐. 한 개의 동전을 2번 던지는 시행에서 앞면이 나올 때마다 100원을 받고 뒷면이 나올 때마다 20원을 받는데 그럼 앞면이 나오면 돈을 더 많이 받는 건데 그지? 근데 이 시행에서 받을 수 있는 상금 얘가 기대값이야. 상금을 확률 변수 x라고 했을 때 아니다. 이 시행에서 받을 수 있는 상금이 확률 변수 x고요. x의 기대값을 구하세요. 그랬으니까 이건 평균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걸 보고서 확률, 분포, 표를 만들 수 있어야 되는데 봐봐. 동전을 2번 던져요. 그럼 일단 나올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를 한번 전부 다 적어보면 HH, HT, TH, TT입니다. 그러면 앞면이 2번 나오면 얘는 200원 받을 수 있죠. 그죠? 얘가 그럼 확률 변수 x지. 그 다음에 앞면이 한 번, 뒷면이 한 번이니까 앞면 나오면 100원 받고 뒷면 나오면 20원 받으니까 120원. 얘도 120원. 얘는 40원이겠네요. 그럼 지금부터 제가 쓰는 게 확률 분포 표죠. 확률 변수 x고 이거의 확률이고 처음에 40, 120, 200. 그 다음에 동전 4개 던져서 나올 수 있는 거 4분의 1, 4분의 2, 4분의 1. 그죠? 그럼 우리한테 2x 물어봤으니까. 그지? 그러면 4분의 1 곱하기 여기는 40하고 1 곱하면 40.
120하고 2 곱하면 240. 200하고 1 곱하면 200. 그러면 4분의 자 240, 240, 480 해서 답은 120원이죠. 오케이? 확률 분포표를 만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넘어갑시다. 여기 쓸데없이 문제가 많아. 개념을 내요. 자, 봅시다.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확률 변수 x예요. 그러면 확률 변수 x의 자, 이 확률 변수 x의 평균은 0입니다. 이 녀석의 분산은 1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는 이거고, 자, 보세요. 확률 변수 y가 이겁니다. y의 평균이 5래. 그러면 이 y가 5라는 얘기고, y의 분산이 100이래. 그러면 y의 분산은 100이에요. 그랬을 때 a랑 b를 구하래. 그러면 자, 얘들아 봐봐. 얘는 y가 ax 플러스 b니까 얘는 ax 플러스 b가 되는데, 그지? 위에 거 보면 이 ax 플러스 b인데 얘는 a 곱하기 2x 플러스 b가 되고, 그죠? 얘가 지금 y잖아. 얘가 5란 얘기지.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는 v ax 플러스 b고, 얘는 a 제곱 곱하기 vx인데 얘가 100이라는 이야기죠. 그럼 여기서 2의 x가 어머 얘가 빵이래. 얘가 빵이야. 그럼 얘가 지워지니까 위에 있는 식에서 b는 5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식에서 자 x의 분산이 1이니까 이게 1이잖아요. 그러면 a 제곱이 100인데 a가 0보다 크니까 a는 10이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옆에 볼게요. 자, 8번. 쉽지? 봐봐, 얘들아. 여기 있는 이거 외울 수 있지? 이거는 실제로 안 외워도 돼요, 이거는 외우지 않아도 되고. 자, 이거는 뭐야? 분산 변형식이죠? 이제 중학교 때처럼 니네 기억도 안 나지? 중학교 때 분산 구할 때 되게 힘들었잖아. 그치? 기억도 안 나지? 근데 고등학교 때는 이 분산 변형식을 써가지고 복잡한 계산 안 해요. 안 하는데 요 두 개 외우세요. 어차피 딱 저거를 유도해주는 순간 너네 좋을 거야. 왜냐면 중학교 때도 졸더라고. 그래서 그냥 외워서 풀렸는데. 자, 보세요. 나중에 모의고사에, 근데 통계는 모의고사에서 쉽게 나와요, 되게. 틀리면은 수치스러운 거야. 수치스러운 거야. 자, 봐봐. 아이고, 자, 확률변수 x의 확률분포가 오른쪽 표랑 같을 때 y가 4x 빼기 5고 이 녀석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구하래요. 그러면 지금 보시면 2a하고 a를 더한 게 10분의 6이죠. 왜? 요 4개 더한 게 1 돼야 되잖아. 그럼 요 동그라미 치고 2개 더한 게 10분의 6이 돼야 1이 되잖아. 그러면 자 얘를 그럼 2a가 10분의 4가 돼야 되고 a가 10분의 2가 돼야 되겠지. 이렇게 2개 더하면 10분의 6이니까. 그럼 구했네. 여기가 10분의 4, 여기는 10분의 2. 제가 굳이 약분하지 않고 통분시킨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근데 이제 y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구하는 거니까 일단 x의 평균부터 구해야죠. 그러면 10분의 1, 1 곱하면 마이너스 4, 곱하면 0, 곱하면 4, 곱하면 4. 그럼 얘는 10분의 5니까 평균이 2분의 1이야.
y의 평균을 바로 구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일단 먼저 자 별량 제곱의 평균부터 또 구해볼게. x제곱 1, 0, 1, 4야. 그럼 얘는 10분의 1. 자, 얘랑 곱하면 3. 얘랑 곱하면 0. 곱하면 4. 곱하면 8. 그럼 얘는 10분의 15가 되거든요. 그지? 그럼 뭐야? 2분의 3이 되는 거야. 그럼 이제 x의 분사는 별량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 빼는 거예요. 그러면 2분의 3에서 이거 제곱하시면 4분의 1이야. 그럼 얘가 4분의 6이고 4분의 1이어서 분사는 4분의 5야. EX는 이거고. 근데 이제 분사까지만 구해놓으면 되지. 그죠? 근데 우리가 구하는 게 Y의 얘를 구하는 건데, 자, 얘는 4x 빼기 5야. 그러면 4 곱하기 2x 빼기 5가 되니까 4 곱하기. 여기서 x의 평균이 2분의 1이잖아요. 그죠? 2분의 1이니까 여기서 2분의 1 빼기 5야. 그러면 y의 평균은 마이너스 3이고, 그 다음에 확률변수 y의 분사는 y가 4x 빼기 5니까 이 뒤에 더하거나 뺀 거는 지워진다. 그러면 4가 제곱해서 16 곱하기 vx야. 근데 vx가 4분의 5니까 얘는 16 곱하기 4분의 5에서 얘는 20이야. 그러면 y의 표준편차는 그냥 여기에다가 루트 씌우면 되는 거 아니겠어? 그치? 오케이? 아이고 힘들어. 보세요. 오늘 쉬워 얘들아. 자, 최대한 많이 한번 나가보자. 자, 2개의 합격품이 포함된 4개의 제품 중에서 2개의 합격품이 포함된 4개의 제품 중에서 임의로 2개를 동시에 꺼낼 때 나오는 합격품의 개수. 자, 그럼 이렇게 하자. 제가 합격품을 동그라미라고 할게요. 그러면 동그라미 2개하고 x 2개 이렇게 있는 거지, 그지? 여기 4개에서 2개를 동시에 꺼냈을 때 동그라미의 개수가 확률 변수 x입니다. 그러면 확률 변수 x는 자, 확률 분모표를 만들어 볼게요. 여기서 2개를 동시에 꺼내잖아, 그지? 근데 안 나올 수도 있고 1개 나올 수도 있고 2개 나올 수도 있죠. 이제 확률 계산할 거예요. P X는 0은 4개 중에서 2개를 뽑는데 합격품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면 위에 있는 합격품 2개 중에서는 하나도 뽑지 않고 밑에 있는 2개에서 2개 뽑아서 얘는 6분의 1인가요? 그지? 6분의 1이고 이번에는 1개 나오는 경우 4개 중에서 2개를 뽑는데 자, 이거 2개 중에서 하나 뽑고 이거 2개 중에서 하나 뽑으면 되죠. 그럼 얘는 6분의 4예요. 근데 통분을 할 마음이 없어. 그 다음에 근데 여기까지만 하면은 x가 2인 거는 굳이 해볼 필요가 없지. 왜? 이거 3개 더하면은 1 돼야 되잖아. 그럼 얘는 해보라거나 6분의 1이야. 굳이 써보고 싶다면 4C2에서 2C2 곱하기 2C 0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걸 보고서 6분의 1, 6분의 4, 6분의 1이고 지금 제가 평균 분사 표준 편차만 한 7번째쯤 구해주니까 설마 이제 요거는 꼭 할 수 있어야 돼요. 확률 분모표에서 평균, 분사, 표준 편차 구하는 걸. 근데 얘를 구할 거니까 일단 먼저 x를 구하면 x는 6분의 1 이거 2개 곱하면 0 이거 2개 곱하면 4 이거 2개 곱하면 2니까 1이에요. 그 다음에 또 별량 제곱의 평균부터 빨리 구해야지. 그지?
여기 x제곱 쓰고 0, 1, 4죠. 그러면 6분의 1 곱하기 0이랑 1 곱하면 0, 1하고 4 곱하면 4, 4하고 1 곱하면 4죠. 그러면 6분의 8이에요. 그럼 이제 분산식은 자, 별량 제곱의 평균 3분의 4에서 이거 제곱하시면 1이죠. 그래서 얘는 3분의 1이지. 우리는 이거 동그라미 친 거 두 개만 알면 되잖아. 그러면 자 3x 플러스 2의 값을 구하래. 그러면 3 곱하기 2x 플러스 2고 이 값이 1이니까 얘는 답이 5죠. 그 다음에 자 마이너스 3x 플러스 2의 분산을 구하래. 여기 뒤에 더하거나 뺀 거는 그냥 지워지는 거야. 그래서 앞에 있는 마이너스 3 제곱하면 9 곱하기 vx가 돼요. 그러면 9 곱하기 3분의 1에서 답은 3. 이것만 할 수 있으면 돼. 너무너무 쉽죠. 자, 연습 문제 풀어드릴게요. 자, 128번. 자, 보십시다. 얘들아, 얘네 모의고사 보면 T점수 나오죠? 표준점수. T점수. 자, 얘는 뭐냐면, 이 표준점수, T점수라고 나오잖아. 니네 수능 봐도 원점수 나오고 표준점수 나오잖아. 그죠? 근데 이 T점수가 뭐냐면, 상대평가하고 절대평가의 약점을 보완한 점수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니네 대학교에서 여러분들 학교 내신은 잘 안 믿어요. 왜냐하면 학교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학교별로 내신 난이도하고 학교별로 모여있는 아이들의 그게 다르잖아. 그치? 그죠? 예를 들어서 특성고등학교 말하면 안 되지만 공부 잘하는 고등학교하고 저기 시골에 있는 고등학교를 비교하면 안 되잖아. 똑같은 1등급이어도 다르잖아요. 지방 시골 학교에서 전교 1등은 모의고사가 2등급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입시제도에서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게 뭐냐면 솔직히 지방에 있는 애들은 지금 입시제도가 되게 좋아. 그래서 걔네들은 그냥 지방에 있는 학교에서 전교 1등 하면은 그냥 얼추 서울에 있는 애들보다 좋은 대학을 가요, 실제로. 근데 나중에 카메라 끄대면 얘기해줄게. 그게 있어. 제일 피해를 보는 게 뭐냐면 서울이랑 수도권에 있는 어중간한 중상위권 애들이 제일 피해를 보는 게 지금 입시제도예요. 즉 여러분들 같은 케이스지. 여러분들 같은 케이스가 제일 피해를 봐요. 그래서 제 학교 후배 중에 한 명은 일부러 시골 내려가는 애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작정하고. 네. 아무튼 자 봐봐. T점수 계산하는 건데 자 봐봐. 이 옆에 빈칸이 좀 있나? 원점수가 X고 표준점수가 T인데 이 T점수는 상대평가하고 절대평가의 장단점을 혼합한 거야. 자, T점수하고 원점수하고의 관계식이고요. 이게 평균이고 이게 표준편차예요. 이때 이 T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구하래. 자, 봐봐. 그러면 자, T의 평균이니까 이 T는 T에다가 이제 저걸 집어넣어야죠. 근데 이제 이거를 바라봤을 때 니네가 이 식을 에이씨 복잡하게 해놨네. 얘를 좀 살짝 바꿔볼게요. 얘는 시그마분의 10 x 빼기 시그마분의 10m 플러스 50으로 바라보셔야 되고 동현아 잘 들어. T는 x 스몰 a 플러스 b일 때
스몰 a에 해당하는 게 시그마분의 10이야. 플러스 b에 해당하는 게 뒤에 거야, 얘들아. 알았지? 얘를 이렇게 변형하셔야 돼요. 얘네들 분배업수로 묶으면 이거 나오잖아. 그죠? 그럼 얘는 자 시그마 10x 빼기 2 플러스 50이에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 자 여기 있는 시그마분의 10이 이렇게 상수로 나오고 여기 확률 변수 x의 평균 빼기 시그마분의 10m 플러스 50이 되죠. 근데 얘들아 잘 봐봐. 이 녀석이랑 얘랑 똑같잖아. 그치? 아까 제가 평균은 이걸로 쓴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요거 두 개 지워져요. 그럼 얘는 50이에요. 자, 그 다음에 시그마 t는 A 시그마 10 x 빼기 시그마 10m 플러스 50인데 얘들아 분산은 이 뒤에 있는 거 그냥 다 버리는 거야. 그 다음에 얘는 표준 편차잖아. 표준 편차는 여기다 절대값 씌워서 나오면 돼요. 이렇게. 그런데 얘하고 지워지죠. 여기 있는 시그마가 표준 편차잖아. 그럼 10이지.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자 시험 점수가 어떻게 나오든 평균을 50점으로 맞추고 표준 편차를 10으로 맞추는 거예요. 이 점수가 이거 시험에 꼭 나와요. 그래서 풀어드렸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기 있는 이 식을 이렇게 만들어서 시그마분의 10이 스몰 a고 이 뒤에 복잡한 이 아이가 b인 걸 아셔야 되고 여기 있는 평균은 2x고 여기에 있는 시그마 x는 시그마죠. 오케이? 그 다음에 분산은 시그마 제곱이에요. 그래서 왜냐면 분산에다가 루트를 씌우는 게 표준 편차잖아. 그지?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뭐 다 쉽고요. 뒤에 연습 문제나 좀 풀어드릴게요. 자, 보자. 여기 일단 먼저 풀어보세요. 일단 난 진도를 좀 나가야 되겠다. 이항분포 나갈게요. 오늘 이거랑 이항분포까지 나가고 싶어서. 자, 이항분포 이제 드디어 배웁니다. 이항분포가 뭐냐면 이겁니다. 여기다 적어볼까? 확률 질량 함수가 뭐야? 확률을 계산하는 함수식이죠? 확률 질량 함수가 독립시행의 확률인 확률 분포예요. 이항분포는 자 이제 우리가 확률 질량 함수가 그러니까 확률을 계산하는 식이 독립시행의 확률인 확률 분포가 이항분포예요. 자 보세요. 근데 제가 독립시행의 확률은 뭐라 그랬어? 내가 어떤 행동을 똑같이 반복하는데 그 사건이 몇 번 발생하는지 계산하는 게 독립시행의 확률이라고 그랬지. 그죠? 동전을 100번 던졌을 때 앞면이 30번 나오는 확률. 그런 거 계산하는 거. 봐봐. 자, 어떤 사건 A가 발생할 확률이 P고 사건 A가 발생하지 않을 확률이 Q예요. 오케이? 그랬을 때 N번의 독립시행에서 내가 똑같은 행동을 반복해.
사건 A가 일어나는 횟수를 자, 횟수의 동그라미 쳐.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했을 때, 자, 내가 그랬잖아. 독립적인 확률이.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는데 특정 사건이 발생하는 횟수나 개수라고. 그래서 횟수가 확률 변수고, 자, 이 확률 변수가 가질 수 있는 값은 0부터 n까지죠, 항상. 개수나 횟수니까. 그 다음에 이 확률 질량 함수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 자, 이 녀석의 확률 분포표를 한번 보면 이거예요. 봐봐. 기억이 나실란가 모르겠지만, 자, 독립시행의 확률이 P, X는 X가, 선생님, 제가 똑같은 행동을 n번 하는데 그 사건이 X번 발생할 확률을 계산한 거예요. 그 사건이 발생할 확률은 P고요. 그 사건이 발생하지 않을 확률은 전체 시행 횟수에서 X를 뺀 것이죠. 여기 있는 이 식이 독립시행의 확률이잖아, 얘들아. 그지? 근데, 자, 이걸 가지고 확률 분포표를 만든 거야.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한테 이거를 계산시키지 않아요. 이항분포에서 평균이랑 분산은 더 쉽게 계산을 해요. 이게 뭐 빵이면 여기다 빵 집어넣은 거지. 여기다 빵 집어넣고 빵 집어넣어서 이렇게 된 거고, 1 집어넣으면 이거고. 아무튼 이 확률의 총합이 1이 돼야 되죠. 근데 여기를 잘 보셔야 돼. 자, 봐봐. 여기에 있는 확률들을 다 더한 거가 1이잖아. 그지? 근데 어떤 사건이랑 어떤 사건이 발생하지 않을 확률의 총합이 1이지. 얘를 1의 n승으로 보면 이 1 대신 이걸 집어넣는 거야. 근데 이 아이를 봤더니 이항 정리에 의하여, 그죠? 이항 정리 a 플러스 b의 n승은 a 플러스 b의 n승은, 그지? 그죠? 선생님, 뭐 P가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어요. P가 한 번 발생했어요. P가 두 번 발생했어요. 제가 이항 정리할 때부터 계속 이 얘기를 했잖아, 그지? 하고 이러한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를 이항 분포라고 하고 기호로 이렇게 쓴다. 이때 확률 변수 X는 이항 분포를 따른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보세요. 여기에 좀 빈칸이 있지? 자, 빈칸이 있지? 자, 봐봐. 어떤 확률 변수 X가 이항 분포를 따르면 이게 N이고 P인데, 자, 여기는 X가 뭐냐면 사건 A가 발생하는 횟수나 개수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P는 사건 A가 발생하는 확률이야. 여기 있는 N은 뭐냐면 전체 시행 횟수예요. 이거 그대로 적으세요. 지금 여기 있는 이 부분이 똑같아야 돼, 얘들아. 그대로 적으세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이제 저렇게 쓸 거야, 내가. 그런데 이항분포의 평균이랑 분산이랑 표준 편차는 엄청 간단해요. 그 다음 장을 보시면 보세요. X가 이항분포를 따른다. 이걸 이제 기호로 이렇게 쓰는 거야. 이렇게 이 표현을 기호로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럼 평균은 얘네들이 곱한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분산은 NPQ야. 오케이? 이거 두 개만 외워주면 돼요. 근데 이거를 유도하는 과정은 교육 과정이 아니에요, 실은. 특히 분산 같은 경우에. 근데 여기에 살짝 나와 있어서 설명을 해드리고 싶지만 여기를 읽어보세요. 왜 평균이나 분산 이건지 그냥 이걸 외우세요. 오케이? 이거 유도하는 과정 몰라도 돼. 이런 거를 이제 대학교에 가셔서 일반 통계학 할 때 하실 거예요. 일반 통계학 할 때. 그 다음,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통계학에서 가장 중요한 큰 수의 법칙, 대수의 법칙. 어떤 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날 수학적 확률이 P일 때 n번의 독립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나는 횟수가 하면서 X면 요 지금 앞에 있는 녀석이 뭐냐면 전체 시행 횟수에서 사건 A가 발생하는 횟수죠. 이 앞에 있는 게 통계적 확률이에요. 통계적 확률.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앞에 있는 얘가. 그 다음에 뒤에 있는 P가 수학적 확률인데 봐봐. 통계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의 차이가 어떤 임의의 양수보다 충분히 작다는 거죠. 점점 1에 가까워진다. 근데 이건 이거야. 시행 횟수를 늘리면 통계적 확률이 수학적 확률에 수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장 쉽게 설명하면 뭐야? 봐봐. 동전을 10번 던진다고 해서 앞면이 항상 5번 나오지 않죠. 하지만 100번 던지고 1000번 던지고 10,000번 던지면 정말 50%에 가깝게 나와요. 오케이? 이게 큰 수의 법칙이야. 큰 수의 법칙. 근데 괜찮아요. 고등학교 때는 이거를 자세하게 물어보지 않아요. 어차피 대학교에 가셔서 겁나게 많이 할 겁니다. 이거 큰 수의 법칙. 그냥 큰 수의 법칙의 내용은 이거예요. 자, 봐봐. 뭐 시행 횟수를 10번쯤 던지면 뭐 막 이렇게 되다가 시행 횟수를 늘리면 점점 50%에 가까워지는 거야. 그래서 통계학에서 중요하긴 한데 자 봅시다. 요게 이제 중요하죠. 자, 다음 확률 변수가 이항공포를 따르는지 확인하고 이항공포를 따르면 이 모양으로 나타내래. 봐봐. 자, 선생님, 이 앞에 있는 게 시행 횟수고 뒤에 있는 게 확률인데 이 확률은 특정 사건이 발생하는 횟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확률 분포를 이항분포를 보려면 핵심이 뭐냐면 사건 A가 발생하는 횟수나 개수를 따지는 게 이항분포야. 그냥 동전 100번 던졌을 때 동전이 몇 번 나오는지 계산하는 거라고. 이항분포는 자 보세요. 10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짝수의 눈이 나오는 주사위의 개수. 그럼 얘는 이항분포를 따르겠니? 얘는 이항분포가 되고 10개의 주사위가 있고 자 짝수의 눈이 나오는 확률은 2분의 1이죠. 이건 이항분포 맞죠? 그 다음에 3개의 당첨제비가 20개 중에서 3개가 당첨제비야. 여기서 2개를 차례대로 뽑을 때 나오는 당첨제비의 개수. 단 꺼낸 제비는 다시 넣지 않는다. 이거 복원 추출이야, 비복원 추출이야? 이거 비복원 추출이죠. 근데 얘들아, 이항분포는 확률 질량 함수가 독립시행이 돼야 되거든? 근데 비복원 추출은 독립이야, 종속이야?
리드마 비보건 추출 독립이야 종속이야? 종속이죠? 그럼 이 두 번째 거는 독립시행이 아니기 때문에 비보건 추출은 이항 분포로 모델링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세 번째 자유투 성공률이 0.85인 어느 농구 선수가 50번을 던져서 성공하는 횟수지? 그럼 얘는 이항 분포가 되고 50번이고 자유투니까 100분의 85. 그럼 뭐냐면 이 사람은 자유투를 던질 때마다 성공률이 0.85인 거야. 그 다음에 재구매율이 40%인 화장품을 100명한테 판매했을 때 재구매하는 인원수 봐봐. 재구매하는 확률 재구매하는 인원수 똑같죠? 그럼 얘도 이항 분포가 되고요. 100명한테 파는 거고 40%니까 100분의 40이 돼요. 오케이? 자, 봅시다. 자, 확률 변수 x가 이러한 확률 분포를 따를 때 다음을 구하세요. x의 확률 질량 함수를 만들어 보래. 헐. 야, 이항 분포는 독립 시행의 확률이 확률 질량 함수인 거잖아. 그럼 얘는 앞에 있는 게 n이고 뒤에 있는 게 p잖아요. 그죠? 선생님, 3, c, x p가 3분의 2 x 3분의 1 얘가 q죠? 뒤에가 3 빼기 x지. 근데 x는 0, 1, 2, 3이죠. 오케이? 그랬을 때, 자, 얘가 p 대문자 x는 x 이렇게 쓰는 거예요. 기호로. 근데 px2를 물어봤으니 x 자리에 2를 집어넣으라는 거지. 3c2 3분의 2의 제곱 3분의 1의 1승 그러면 27분의 3, 4, 12 오케이? 자, 확률 변수 x가 다음과 같은 이항 분포를 따를 때 x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래요. 그러면 앞에 있는 게 n이고 뒤에 있는 게 p잖아. 자, 평균은 np잖아요. 그러면 36 곱하기 3분의 1이니까 12가 되고요. 분산은 npq잖아. 그러면 36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3분의 2죠. 그죠? 그러면 자 얘는 12에다가 3분의 2 계산하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얘는 8이 되겠지. 그죠?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여기다 루트 씌우면 되잖아요. 그죠? 자, 봐봐. 공을 한 번 던질 때마다 스트라이크를 던지는 확률이 10분의 7인 투수가 있어. 이 사람은 던질 때마다 항상 이 확률이 고정되어 있는 거야. 이 확률이 바뀌면은 독립시행이 아니잖아. 그죠? 근데 볼링이구나. 볼링 선수가 4번을 던졌을 때 스트라이크가 되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했을 때 얘를 이항 분포로 나타내라. 그러면 이항 분포고 4번 던지니까 시행 횟수가 4고 자, 스트라이크가 될 횟수가 확률 변수면 이 횟수 자리에 확률만 집어넣었을 때 여기 뒤에 있는 p가 되는 거니까 여기 10분의 7이 되는 거죠. 네? 확률 질량 함수를 구해보래. 자, p x는 x 4 c x 10분의 7 x 10분의 3 4 빼기 x x는 0, 1, 4까지. 이거 꼭 써야 돼요. 3번 이상 스트라이크가 될 확률을 물어봤어. 그러면 얘는 p
x는 3과 p x는 4를 물어본 거잖아. 그죠? 그러면 계산해야죠. 여기다 집어넣어야지. 4 C 3 10분의 7에 여기다 3 넣고 10분의 3에 1 더하기 4C4 10분의 7에 4제곱 10분의 3에 0승. 자, 풀이해 보면 확률 줄량함수 이렇게 안 나왔죠? 그렇게 따로따로 안 써도 돼요. 그냥 나처럼 이렇게 써. 이거가 답이에요. 오케이. 이렇게 뭐 나눠서 쓸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희망적인 이야기를 드리면 이항분포일 때 확률 계산하는 거 이런 거 계산시키지 않아요. 무조건 평균 분사만 나옵니다. 오케이?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거 안 나올 터이니 평균 분산 구하는 것만 잘 하시면 돼요. 자, 이항분포 NP를 따르는 확률 변수 X의 평균이 2고 분산이 1일 때 P2를 구하라. 그렇지. 자, X가 자, 어떤 확률 변수가 이항분포를 따라. 근데 이거의 평균은 NP야. 근데 평균이 2래요. 이거의 분산은 NPQ야. NPQ야. 그럼 NP가 2니까 얘는 2Q겠네. 근데 분산이 1이야. 그러면 Q도 2분의 1이고 P도 2분의 1이죠. 그지? 그러면 여기에 집어넣으면 얘는 2분의 1 N이 2니까 N은 4죠. 그지? 이때 얘를 구하래. 일단 확률 질량 함수부터 구하면 이렇게 구하고 n이 4니까 4 c x p하고 q 둘 다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의 x 2분의 1의 4 빼기 x야. 근데 p x는 2를 물어봤으니까 4c 2분의 1의 제곱 2분의 1의 제곱이죠. 그러면 16분의 6이 답이 되겠죠.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여기 NPQ를 봤을 때 이 확률 질량 함수를 이렇게 쭉 쓰실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는 결국에 뭐야? 독립 시행의 확률이잖아. 그죠? 그 다음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꼭 이렇게 안 써도 돼. 알았지? 개념을 왜 이렇게 썼지? 이렇게 써도 되는데. 자, 봅시다. 이항분포 한 개의 주사위를 18번 던져서 봐봐. 6의 약수의 눈이 나오는 횟수가 확률 변수야. 그러면 여기서 P는 6의 약수의 눈이 나오는 횟수 대신 확률로만 바꾸면 되지. 그지? 그럼 P는 6분의 4죠. 6의 약수가 1, 2, 3, 6, 4개잖아. 그래서 P는 3분의 2니까 자, 확률 변수 X는 이항분포를 따르고 전체 시행 횟수가 18번인데 여기서 P가 3분의 2니까 이렇게 세팅을 하실 수가 있지. 그 다음에 X의 평균, X의 분산, X의 표준 편차. 평균은 18 곱하기 3분의 2니까 12. 분산은 18 곱하기 3분의 2에다가 3분의 1 곱하는 건데 이 값이 이미 12잖아. 얘는 4. 얘는 분산에다가 루트 씌우면 되니까 2. 겁나 쉽지? 지금 확률과 통계에서 제일 쉬운 부분 하는 거야 오늘. 실제 수능에도 이 정도 이상으로 안 나와요. 진짜 뭐 아까 그 공식 유도 그딴 거 안 나와. 그냥 평균 분산만 구할 수 있으면 돼. 자, 보세요. 어느 공장에서 제품의 10%가 불량품이고
400개의 제품이 생산이 될 때 불량품의 개수가 확률 변수 x야. 그럼 먼저 얘가 이항분포니까 얘는 자 전체 시행 횟수가 400개죠. 그 다음에 확률 변수가 불량품의 개수지. 그럼 여기 있는 확률은 이 개수 대신 확률만 들어가면 되는 거야. 불량품일 확률인데 얘가 10%가 불량품일 확률이잖아. 그럼 얘는 10분의 1이 되는 거죠. 만들었고 확률 변수 y인데 y의 평균과 y의 분산을 구하래. 그러면 y 같은 경우에 2분의 3x 빼기 5인데 얘는 2분의 3 곱하기 2x 빼기 5로 만들 수 있는데 이 분산 같은 경우에는 2분의 3 x 빼기 5인데 이 뒤에 더하거나 뺀 거는 그냥 지워버리고 확률 변수 x 앞에 곱해져 있는 거 제곱해서 이렇게 바뀌는 걸 알고 있잖아. 그럼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이 평균과 이 분산만 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구할 수 있지. x의 평균은 400 곱하기 10분의 1 하니까 40. 분산은 400 곱하기 10 곱하기 10분의 9인데 이미 위에서 이 동그라미 친 거를 40으로 구해놨으니까 36이죠. 그러면 여기 이 자리에다가 40 집어넣고 여기다 36 집어넣으면 얘네들이 나타나면 60 빼기 5에서 55. 얘는 이거 두 개 약분하면은 81이 답이 되겠죠. 오늘은 여기까지만 나갈 건데 자 일단 보세요. 연습 문제 137. 자 NP의 확률 분포표가 다음과 같을 때 평균과 분산을 구하래. 그럼 이 문제의 출제 의도가 뭐야? 니네가 이 표를 보고서 얘가 이항분포의 확률 분포표인 거를 알아차리셔야 되죠. 그러면 X는 이항분포 CMS는 160이지. 그 다음에 P, X가 1일 때가 이쪽이니까 여기는 4분의 3이죠. 얘가 P고 얘가 Q가 되는 거지. 모양이. 그럼 이거의 평균, 이거의 평균과 분산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쉽게 구할 수 있죠. 자, 다른 것 좀 풀어보자. 뒤로 넘어가서 142번. 자, X라고 하는 확률 변수는 이러한 확률 분포를 따라 3번 시행하고 확률이 P야. Y라고 하는 확률 변수도 이항 분포를 따르는데 얘는 시행 횟수가 4고 확률이 2P예요. 이때 이 식을 만족시키는 양수 P의 값을 물어봤어요. 이야, 그럼 어떻게 하지? X 같은 경우에는 확률 질량 함수가 3, C, X, P의 X, Q의 3 빼기 X죠. 밑에 있는 녀석은 확률 질량 함수가 4, C, Y, P 자리에 2P, Y 1 빼기 2P 4 빼기 Y라고 써야 되겠네. 얘도 Q 말고 1 빼기 P로 적어야 되겠네. 원칙적으로 확률 질량 함수를 써드리면 자 여기서 얘는 진짜 다 계산하네. 얘는 여기다가 밑에 있는 식에다 3 넣어야지. 그러면 10 곱하기
P 얘가 확률 계산하는 걸로 보여야 돼. 여기다가 3을 넣어요. 3, C, 3. P가 그냥 P지. P. 스몰 x가 돼 3이니까 여기에 3. 1 빼기 P에 여기다 3 집어넣으면 0이죠. 얘는 자 P. Y가 3보다 큰 거야. 근데 얘는 시행횟수가 4잖아. 그럼 3일 때하고 4일 때하고 두 개 더 해야 되잖아. 여기다가 자 3 집어넣으면 4 C3 2P에 세제곱 1 빼기 2P에 여기다가 3 집어넣으면 1. 그 다음에 더하기 여기다 4 집어넣어. 4 집어넣으면은 4C4 2P에 4제곱 1 빼기 2P 여기다 4 집어넣으면 0. 그럼 어차피 얘는 1이지. 얘도 1이야. 그죠? 그럼 이제 남아있는 거 계산하면 이거 2죠. 10 P의 세제곱 이거 4지. 4 곱하기 8 P의 세제곱 1 빼기 2P 이거 1이지. 16 P의 4제곱. 그러면 세 군데에서 전부 P의 세제곱으로 나누자. 어차피 P의 세제곱은 양수잖아. 0하고 1 사이에 있는 수니까. 근데 이거 계산하시면 10은 32 빼기 64P 더하기 16. 얘 1로 가면 64P는 16P 아니에요? 16P구나. 아, 고마워요. 어쩐지 계산 이상하더라. 이것도 계산하시면 48이지. 1로 넘어가면 48P는 얘 1로 오면 22죠. 그래서 P는 48분의 22에서 24분의 11이 답이에요. 이렇게 살짝 나올 수 있고, 자 140. 한 개의 동전을 3번 던져서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이 녀석의 평균을 FA라고 했을 때 FA의 최소값을 물어봤어요. 그러면 x는 이항분포를 따르고 3, 2분의 1 되겠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의 평균이 FA니까 FA는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얘는 이렇게 되죠. 야,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에서 x의 평균은 2분의 3이고, 그죠? 그러면 분사는 3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4분의 3이거든? 근데 우리가 얘가 필요하잖아. 그럼 어떻게 할까? 이때 분산 변형식을 쓰셔야죠. 분산은 이거라고 오늘 배웠는데, 별량 제곱의 평균은 분산 더하기 평균의 제곱의 합이어서 분산의 값이 4분의 3이고
평균의 제곱은 4분의 9여서 4분의 12가 돼서 얘는 3이야. 얘는 3이야. 빼기 이 A. 얘가 2분의 3이니까 2분의 3이고 더하기 A 제곱이죠. 그러면 이 식이 A 제곱 이거 두 개 지워지면 마이너스 3A 플러스 3이라고 하는 2차 함수가 되지. 그죠? 그럼 이거 2차 함수 최대차수로 구하시면 되잖아요. 그지? 그래서 표준으로 고치시는 건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수능 기출문제를 한번 볼까? 자, 수능에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지. 자, 두 주사위 A, B를 동시에 던질 때 각각 나오는 눈이 스몰 m, 스몰 n인데, 자, 주사위의 제곱의 합이 25보다 작게 되는 사건이 이벤트야. 근데 주사위 A, B를 동시에 12번의 독립시행에서 사건 2가 발생하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한대요. 그러면 자 봐봐. 확률 변수 X는 이항분포고 전체 시행 횟수는 10인데 여기에 와야 되는 거는 이 X가 사건 2가 발생하는 횟수잖아. 그러면 여기에 오는 거는 사건 2가 발생하는 확률을 계산하면 되는 거지. 그지? 자, 그랬을 때 여기 이 확률만 구하면 되잖아요. 그죠? 오케이? 그럼 여기서 사건 2가 이런 상황이야. 그죠? 어떻게 하는 게 빨리 풀까? 하나씩 넣을까요? n 값이 1이면 n 제곱은 24보다 작아야 되지. 그럼 n 값은 1, 4, 9, 16밖에 없네. 하나, 둘, 셋, 4개 나오지. n 값이 2가 되면 여기다 2 집어넣으면 n의 제곱이 넘어와서 21이죠. 그러면 여기서도 n이 1, 4, 9, 16이지. n이 3이면 스몰 m이 3이면 여기다 3 집어넣으면 n의 제곱이 16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잖아요. 그럼 n은 1하고 4. 아이고 이게 1, 4, 9, 16이 아니지. 이게 1, 2, 3, 4지. 1, 2, 3, 4고 얘도 1, 2, 3, 4지. 얘는 1, 2, 3, 4. 그죠? m 값이 4가 되면 n의 제곱은 16이 넘어오면 9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n 값이 1, 2, 3이지. 그 다음에 n 값이 5가 되면 n의 제곱이 뭐야? 그러면 5일 때하고 6일 때는 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두 개를 동시에 던지니까 36분의 이게 모두 몇 개야? 12개, 3개니까 15개죠. 그러면은 3으로 나누면 12분의 5가 되네요. 그러면 여기에 12분의 5가 들어가야 되네요. 그죠? 그러면 x의 분산은 12 곱하기 12분의 5, 12분의 7이니까 지워져서 12분의 35가 답이고 밑에 있는 게 P고 위에 있는 게 Q가 되겠네요. 그죠? 얘들아 봐봐. 이항분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내가 니네 필기시킨 거야. X가 이렇게 있고 NP가 이렇게 있잖아. 얘는 사건 A가 발생하는 횟수야. 이항분포에서 무조건. 그 다음에 여기 있는 P는 사건 A가 발생하는 확률이야. 이거 두 개가 똑같아야 돼.
알았지? 자, 오늘은 이상 확률 분포하고, 근데 이거 센으로 보면 얼마 안 돼요, 양이. 지금 개념 원리에 쓸데없이 양을 엄청 부풀려놨어. 여기까지 할게요.